자, 먼저 첫 번째 소식은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날 있을 때 우리 대통령 주말에도 쉬지 않잖아요. 전번 대통령은 평일에도 일을 안 했지만 우리 대통령은 주말에도 쉬질 않으세요. 저번 대통령은 대통령이라 하지 맙시다. 그 새끼 네. 탄핵됐으니까 저번에 대통령하다 쫓겨나내는 그 평일에도 일을 안 하는 놈이었는데 대통령은 주말에 4.3 관련된 제주로 갔다 오셨습니다. 뭐라 그래요? 이걸 회의라고 하면 안 되고 이런 행사를 미리 찾아가셔가지고 제주 4.3 희생자들과 네, 오찬을 하셨죠. 오찬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4.3 기념일 날에 하필이면 그때 부르지도 않은 손님이 하나 와요, 국빈으로. 프랑스 마크롱 마크롱이라고. 그래서 이제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는데 그 스케줄 때문에 아마 행사에 참여하시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마 이제 그땐 총리가 오든 다른 사람이 대신 올 거고 혹시라도 서운해 하시거나 오해 여지가 있을까봐 이렇게 주말에 시간을 내서 제주도를 찾으셨고요. 시민들하고 간담회도 가지셨어요. 아무튼 이 4.3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지금까지 어떤 대통령도 하지 않았던 매우 중요한 선언을 했습니다.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처벌시효를 없애겠다, 이걸 입법화하겠다라는 말씀을 공식화하셨는데 관련된 기사 내용 보고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4.3 추념식에 앞서서 어제 미리 제주 평화공원을 찾아 참배를 했는데요. 방명록을 통해 국가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민형사 시효 제도를 폐기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번 더 하셨습니다. 가해자가 살아있는 한 형사 책임을 묻고 사망하더라도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 자손까지 민사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겁니다. 당시 윤석열은 거부권으로 네. 이 입법을 무산시켰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때 이재명 대통령이 이 건에 대해서 발의를 했었는데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거부권을 갖고 날렸죠. 그래서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이걸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인을 하겠다 이번에는. 문제는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법안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300일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 안이 왜 중요한 거냐면 과거에 있던 그 사례들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5.18이라든지 그 이전에 있었던 4.19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안에서 제기돼 있는 아직도 피해 조사 중이거나 또는 구체적인 어떤 그 조사가 덜 끝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도 만일에 거기 경찰이나 검찰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라는 게 나중에 특별조사를 통해서 밝혀지게 되면 이 역시도 국가폭력의 일부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쪽을 놓고 대통령이 이런 법안을 낸다는 거에 대해서 여당 내부에서도 또는 기존에 있는 기득권 안에서 뭔가를 반대하는 애들이 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죠. 대통령은 이거를 스스로 먼저 선언한 후에 국무회의를 통해서 당과 행정기관에 입법화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대통령 영으로 내릴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식 입법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이번만은 정말 제대로 이 법이 됐으면 좋겠고요. 과거에 독재자의 후손으로서 지금도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는 애들 많지 않습니까? 네. 장인한테서 수천억을 받아먹어서 부자가 된 재벌 회장님도 계시고, 독자자 아버지가 37만 원밖에 없었지만 수백억대 재산을 일군 또 일가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만, 또 이번 내란 사태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에 의해서 윤석열 당시 내란군에서 피해를 봤던 부분이나 또 거기에
거기에 고초를 겪었던 분들에 대한 보상이 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이러한 일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만큼은 제대로 입법이 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제발 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일 좀 해라. 쓰잘데기 없는 짓거리 하지 말고 개인 방송 하고 돌아다니면서 누구 욕하느라 시간 허비하지 말고 일 좀 해. 자, 이건 뭐 선거에 나온 애들이 그러고 다니는 거, 입 후보자로서 그러고 다니는 거는 요새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선거에 출마했다는 애들 몇 명이에요? 다 따져봐야 의원 안에서 10명도 안 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모든 법안이라든지 민생 법안이라든지 입법안이 6월달 이후로 미뤄져야 된다? 왜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요. 아니 지방선거는 출마한 사람들이 하는 거고 뽑히는 거는 지방의 입후보자들하고 유권자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국회는 그 기간에도 놀지 말고 일을 하라 말이야. 근데 이제 이거 4.3 관련해가지고 왜 당장 안 되냐면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12월에 요거 정성호 법무부 장관한테 나치 전범처럼 영구히 책임지도록 입법의 속도를 내달라고 공식 지시를 했어요. 근데 안 하는 거죠? 근데 정성호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아무튼 참, 뭐 이상한 놈을 그렇습니다. 뽑았어요 우리가. 네. 아무튼 우리가 뽑았어요? 우리는 정성호를 안 뽑았지. 우리 정성으로 반대했어요. 아니 우리가 정성호를 5번이나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거네요. 아무튼 이런 실수를 이제 다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2년 후에 있으니까 그때는 제대로 된 옥석 가리기가 좀 있었으면 하고요. 그 연습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번 제대로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단순히 예전 법안을 그대로 내는 게 아니라 요번에는 이제 가해자 사망 시 자손의 상속 재산까지 책임진다. 요거 이건 너무 마음에 듭니다. 부분이 이제 새로 나온 거거든요. 아마 요거를 아마 다시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좀 이게 늦어지는 것 진짜 같고. 마음에 듭니다. 이거 타고 올라가가지고 독립지사들 관련해가지고도 이렇게 했으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진짜 이게 대통령께서 그거를 이제 새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국회에서도 요거를 빨리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럼요. 대통령 싶습니다. 지지율이 70% 됐을 때 이런 것들은 다 밀어붙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국가폭력 범죄 시효 폐지를 얘기하니까 지금 이 뭐 고문 기술자들 이번에 최근에 이제 이근한 같은 사람 사망을 했죠. 이 사람들이 받은 이제 서훈 그러니까 훈장이나 포상 요 박탈 절차를 이제 진행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이근한 그다음에 박초원 뭐 이런 사람들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고문 그다음에 조작 수사 이렇게 이걸 조작을 이제 주도했던 인물들을 이제 다 서훈 박탈을 추진하고 있어가지고 경찰이 지금 7만 건을 전수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나라가 바로 잡혀가는데 대통령의 의지에 비해서 이 실행이 빨리 못 따라오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떻게든 이렇게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대통령의 의지에 국민들의 지원이 힘을 합쳐가지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